여러분들은 혹시 SNS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한류 열풍은 가수의 노래와 팬들을 연결해주는 영상 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래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SNS 분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옆 나라 일본의 한 여성의 사연인데요. 일본인 여성이 SNS를 통해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다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행동이 전혀 달라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내용의 사연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미레이며 저는 일본에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던 2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 여행을 좋아해서 일본 도쿄에 거주하지만 가까운 교토나 오사카 등 일본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여행 갈 때가 많고 일본의 고속열차라 불리는 신칸센을 타고 시속 300km로 여행을 할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일본이 정말 철도 강국이자 선진국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한국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던 한국 남자들은 여자만 밝히며 치아도 고르지 못하고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신발에는 무조건 깔창을 신는다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 연예인들 못지않게 키가 175cm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잘생기고 이상형이라 느낀 한국인 여행객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제 여행의 다음 목적지는 가까운 옆나라 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 때문인데요. 친구들끼리는 농담으로 해본 소리일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일본의 학교에서는 반한 감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한국인들은 작고 왜소해서 일본이 과거부터 많이 지켜주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한국의 국제공항이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보니 반대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지켜준 것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들의 키가 매우 커진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수적인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리무진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도 제 짐을 실어주시면서 15kg나 되는 캐리어를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어 60세도 넘어 보이는데 매우 힘이 좋으셨고 호텔에서 저를 체크인해준 리셉션의 직원들도 대부분 키가 정말 크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가 지금껏 교육받은 한국인들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의 밤은 도쿄보다 더 밝고 안전했으며 성인 여성 혼자 여행을 해도 일본에서도 흔한 길거리 헌팅 같은 이상한 남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름 누군가 헌팅을 해주길 바랬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저의 상상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여행했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러한 해외 커뮤니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글을 읽으며 SNS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함께 한국에서 술을 마실 친구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살펴보았더니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잘생긴 청년이 올린 글이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1분도 안 지나서 답이 왔고 우리는 처음이지만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술동무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일본 역시 SNS 활동을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사진을 조작할 수 있기에 저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SNS에서 사귀게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제가 살면서 본 남성 중에 가장 잘생겼었습니다. 키는 축구선수였던 것인지 180cm도 넘어 보였고 저와 같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는데 매력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매너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데도 매너가 아주 좋았고 서투르지만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던 술동무 친구는 제가 여자라고 해서 가격을 더 내게 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게 술값 또한 반씩 계산을 하고 헤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을 안고 호텔에 돌아간 저는 방에 들어가기 전 온몸이 굳어버릴 만한 일이 생겼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디선가 지갑을 놓고 와서 지갑 안에 있던 호텔 키와 여권까지 없어졌던 것입니다. 곧장 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술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식당까지 걸어갔는데 식당에도 길에도 제 커다란 여성 지갑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길바닥에서 엎드려 앉은 채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술동무가 되어주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둔 건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술동무 친구는 돌아가고 있던 지하철을 갈아타서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찾아와 주었고 식당에 없으면 파출소에 가보자 라고 말하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술동무 친구는 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추운 날씨였음에도 땀이 날 정도로 저를 위해 달려와준 모습을 보고 나니 외국임에도 정말 든든했어요. 그렇게 파출소에 가고 나니 따로 지갑이 접수된 게 없으니 지갑의 모양과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적고 만약에 찾게 되면 연락을 드릴 테니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이야기해서 전화번호가 없던 저는 한국인 친구의 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한국통신사에서 개통하는 인터넷 심을 제 스마트폰에 끼워 인터넷만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늦었으니 한국인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기 위해 너가 우리 호텔에 와서 자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할게라고 답해 호텔방 하나를 따로 예약해 제가 머문 숙소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친구의 집이 지하철 타고 2시간 정도는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 친구도 너무 늦은 시간에 움직이기 싫어 호텔에 머물렀다고 말했고 처음 만난 저를 위해 제 지갑을 찾기를 자신의 지갑 찾는 것마냥 성실하게 도와준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같이 아침 조식을 먹고 있는데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의 휴대폰으로 파출소에서 96년생 일본인 스미레 씨 맞으시죠? 라는 전화를 받고 여권과 지갑을 누군가가 길에서 주워서 이곳에 가져다 놨으니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믿기 힘들었는데 일본이었다면 파출소 직원들이 접수조차 안 해줬을 것이고 게다가 한국인이 일본에서 그랬다면 말상대조차 해주지 않거나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려고만 했을 텐데 외국인인 제가 물론 한국인 친구와 함께 갔던 것이지만 뻔히 일본인인 것을 알고도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단 1만 원, 1000엔도 사라지지 않았고 평소 카드가 안 될 것을 대비해 5만엔 정도는 지갑에 넣고 다니던 제 현찰만 가득했던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보답도 못하도록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지금껏 오해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술동무 친구와 하루 종일 서울을 투어하고 다음에는 일본으로 놀러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은 함께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함께 연인 사이로 발전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같이 살고 있고 국제 커플이 되어 SNS를 통한 귀한 만남과 인연의 시작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반한 감정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친절하고 일본처럼 외국인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 나라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찾아 떠난 일본인 스미레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는 그대로만 교육해도 모자란 교육인데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하는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아직도 없잖아 있는 편이고 실제로 방문해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놀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